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정치적 만남 청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할까? 관세 얘기할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예. 그래요? 아쉽다. 아쉬워요. 짧게 그냥 자, 그거 하시죠. 코멘트. 예, 관세 협정 평가. 근데 이게 합의된 문건이 없는 합의 발표잖아요. 그렇죠. 맞아, 결국엔 맞아. 예. 근데 대미 투자 펀드라는 게 예. 펀드라는 게 그렇잖아요. 펀드를 조성하면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맞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물론 우리 예.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직접 투자 그러니까 소위 에쿼티 투자가 아니고 대출이나 예, 예. 보증 형태가 예. 될 거다. 근데 원래 대출이나 보증을 쓰는 사람은 펀드에서 제일 먼저 예.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허. 뭐가 남으면. 예. 근데 90%는 리테인 한다 이렇게 돼 있단 예. 말이에요. 미국에 놔둔다. 예. 근데 펀드라는 거는 만기 설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그 이게 3,000 만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3,500억 투자 펀드가 좀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봐야죠. 사실 금액이 좀 많은데 많긴 많죠. 만약에 영구적으로 90%는 예. 거기 남겨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 금액의 90%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예. 리테인의 의미가 만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세부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석준 의원 아니 어떻게 그 보세요? 예.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양국 발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네. 농산물만 하더라도 미국은 뭐 완전한 개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결국은 이제 뭐 쌀 소고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다른 농산물은 다 개방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방금 투자 부분도 아니 투자라면은 뭐 잘하면은 뭐 계속해서 그 나라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라가 뭐 별로 매력이 없으면 다시 회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계속 이제 미국에만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양국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좀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동등하거나 뭐 성공적이라 했는데 뭐가 동등하나 성공적입니까? 투자 금액도 GDP 규모로 봤을 때는 일본이나 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고 네. 특히 우리는 한미 FTA 제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자동차 품목별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그다음에 더 최악은 뭐냐면 2주 후에 또 방위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예. 보니까 지난 4월 25일 날 즉 네 가지에 대한 어떤 풀 패키지 어떤 줄라이 어떤 패키지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합의가 됐었던 경제 안보면 빼고 지금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애초 초기보다도 굉장히 불리한 어떤 협상 결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저는 뭐 잘못된 협상이라기보다는 궁금하다? 세부적인 사항을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런 식의 펀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게 대미 투자 펀드라는 게 지금 미국이 예. 저 펀드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리고 이게 투자를 했으면 회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직 들리지가 않아서요.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고음 지켜보시고 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9시 25분 남았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가요. 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딱 가가지고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는 거예요. 교도관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상 결과는 어떨까요? 저는 조금 뭐 실랑이가 있다가 예.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까. 영장 집행을. 예. 그럼 윤 전 통이 생각합니다. 버틴다. 그렇습니다. 예. 버틴다. 이게 예상 결과. 네. 저는 포기가 피의자가 포기하고 끌려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반대로 예.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데 피의자가 반항한다고 포기해요? 그런 법 집행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세상에. 드러낸다? 드러내야죠. 근데 오. 문제는 예. 당연히 물리력을 써서 드러내야 되는 건데 예. 아마 뭐 그런 과정에서 아파 죽겠다, 뭐 예. 숨 넘어간다고 하고 뭐 119 부르고 뭐 정말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 나 왜냐하면 장면이 상상돼 막.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어느 자범보다도 자범스러워요. 지금 그래요? 예. 피의자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예. 정말 자범스러운 행태거든요. 자, 근데 예. 보통 그런 사람들이 들어 누워. 아 그래서 119까지 부르다 끝에는 마지막 결론 오늘 한 10시 11시 어떻게 될까요? 병원 잠깐 들렀다가 특검 사무실로 가겠죠. 그렇게 될까? 좀 약간 결과는 예측은 다르시네요. 그러면은 홍 의원 보시기에 특검이 그냥 순순히 물러난다는. 아이고 뭐 안 가실 거면 관두세요 이러고. 아니 그 시도는 당연히 하겠죠. 예. 시도는 당연히 할 거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렇게 그 실랑이를 하면서 진짜 뭐 서너 사람이 막 달겨들어서 막 네. 그 들쳐업고 각각 그 팔다리 하나씩 해서 들쳐업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단순하게 뭐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당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실명 위험 이런 거 건강상의 어떤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강제적으로 했을 때 어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은 출정이라고 하잖아요. 조사받는 네. 거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측면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콧바람도 쐬고 그렇죠. 안에 답답한데 밖에 네. 나오면 검사실 가면 좀 더 저 환경이 그래도 나으니까. 근데 뭐 아픈 거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서울구치소장의 소견에 따르면은 조사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특검 가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해라고 하면 그건 뭐 법적인 권리니까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택하고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 거기 독방이 생지옥이라면서요. 거기 왜냐면 특검 가면은 밥도 시원하지. 구치소 밥보다 그럼. 좋을 텐데 시켜주니까. 그 설렁탕을 시켜주든 뭐라도 시켜줄 텐데. 예. 근데 시원하고. 생지옥이라고 하면서 생지옥에서 나오길 거부해 스스로. 예.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만성 질환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당뇨나 눈병은 뭐 그러니까 그렇죠, 다 만성질환이니까. 만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되는 병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수감 생활을 지금 한 달여 정도 됐습니다만 수감돼서 오히려 좋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술 못 먹지. 예. 그렇게 되면 좋아지죠. 그러면 예. 노림수는 뭐냐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본인 귀찮은 거 안 한다. 일단 내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던 아니면 재판에 가서 아무리 변명을 잘하던 예. 이건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거는 뭐 형기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예.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겠어 이런 거.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목적이나 노림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어차피 예. 이거의 해결은 사법적으로는 못해요. 아. 그냥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변화, 큰 변동이 있을 예. 때나 햇빛 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는 나 귀찮은 거 안 한다. 예. 이거밖에 없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내란 관련된 어떤 재판이라든지 초기의 특검에는 이제 성실히 이제 응하셨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부터 이제 비롯해서 이제 특검 조사를 받아보니 딱 느낌이 이제 이미 딱 정해놨구나, 답을 정해놨구나,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순순히 협조해봤자 이미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겠구나 이랬던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시면서 그러면은 뭐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어떤 본인의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좀 투쟁 저항심이 저는 발동이 됐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사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굉장히 무리하고 과속하고 좀 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영장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특검의 어떤 그런 어떤 방향이 이미 정해졌구나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아마 굳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얻는 게 뭔데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결과를 떠나서 어떤 본인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저항 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뭐 수사하고 재판을 다 피할까요? 수사는 그러다 또 재판은 안 나가면 본인 손해일 건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네. 구속됐어요. 그러면은 내각 멤버 중에서는 두 번째 구속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아무래도 이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구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예.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구속은 이제 언론사에 대한 어떤 단전 단수 어떤 지시다. 뭐 그런 어떤 혐의점이고 이제 그래서 내란 방조까지 예, 내란 가는 거죠. 방조까지 해서 이제 뭐 증거 인멸 뭐 그런 어떤 한데 위증 있고. 예. 뭐 그런데 제가 전직 장관이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수사를 받거나 뭐 구속된 상태인데 예. 뭐 저는 그 혐의점은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증거 인멸로 인해서 구속을 한다. 뭐 그리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판결에 조금 자세한 어떤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증거인멸 인식으로 하니까 영장 재판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그때 예. 그 2023년 그때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어떤 할 때는 한 몇 페이지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음 구속은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고 그럼 다음 수순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진짜 영장을 치고 영장을 발부될 수 있다. 근데 근데 안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예. 지금 구속이 됐는데 예. 7달 늦은 거예요. 사실은 7달 전에 구속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이상민 장관은요. 그렇죠. 왜요? 아니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 결국은 이제 그 단전 단수 지시한 게 내란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혐의로 내란 주요 방조, 임무를 종사자다. 실행한 거죠. 사실은 그게 소방청장을 거쳐서 일선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 지시가 물론 실행에는 안 옮겨졌어요. 똑같아요 구도가. 그러니까 특전사나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고 뭐 했는데 영광급 장교 수준에서 막힌거나 소방청장에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넣어서 일선 소방서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실행이 안 된 거나 밑에서 보기엔 정신 나간 짓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위 구테타가 실패로 돌아간 건데 그때 군 사령관들 뭐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구속됐을 때 같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미적거리다가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다가 특검 출범 이후에 7달이 늦어진 것뿐이지 당연히 구속 사안이죠. 근데 보통 일도 아니고 내란이 벌어졌는데 국무위원 중에 이제 두 번째 구속자가 나왔을 뿐이죠. 더 나왔다. 더 나오겠죠. 한덕수 전 총리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등록한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이름과 얼굴이 눈에 익은 한 사람이 있더이다. 이름하여 홍석준 전 의원이라고 최고위원에 도전하셨던데 왜 출마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제 김태현 씨도 우리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와 걱정, 비판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비판을 이제 할 때도 뭐 자유스럽지만 그러나 뭐 그냥 그렇게만 있어서 뭐 하는 것이 뭐 제가 취해야 될 전 최선의 입장인가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뭐 제가 좀 생각했던 바를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런 어떤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역할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국민의힘 환골 탈퇴의 미랄이 되겠다. 네. 어떤 방식의 환골 탈퇴? 환골 탈퇴의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뭐 그 출마 선언문에서 밝혔지만 지금 현재 가장 국민의힘의 문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이념의 가장 중요한 경쟁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는 지금 이제 살아 움직이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공천이라든지 당 운영할 때 당 지도부가 뭐 함부로 이제 내려꽂는 그런 공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고 특히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골 탈퇴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짧게 예스노로 하나만요.
전환기 씨가 자 면접 보러 오세요. 내 유튜브 출연하세요. 그럼 나가실 거예요? 예스 노로 짧게. 예, 저는 나가죠. 왜냐하면 네. 전환길 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과대평가되는 게 있어요. 그 네. 탄핵 그 국민에서 굉장히 빅스피커임에도 불구하지만 예. 그러나 그 사람도 한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유튜브고 지지자 당원의 한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하지 말라. 예, 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아 우리 근데 왜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야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과대평가할 필요 없으면 지금 이제 선거 국민에서 예. 예를 들면 또 유튜브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르게 되면은 다른 어떤 유튜브에도 나왔듯이 이제 나가는 거죠. 다 똑같이 나간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이 저 나왔던 사진인데 이게 이제 고성국 TV라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보수 유튜버 가운데 고성국 박사가 있고 쭉 이제 진행하고 왼쪽에 공동 진행자 역할을 하는 강용석 변호사, 아이고, 예, 그다음에 성창경 전 언론인, 그다음에 전한길 씨 이렇게 쭉 있고 반대편에 이제 당동혁 의원이 여기서 출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담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 전한길 씨가 얘기했던 면접이랑 좀 다른 거예요. 전한길 씨가 얘기했던 당대표 후보 면접은 본인이 이제 서면 질의서를 보낸다는 얘기인데 요건 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보수 유튜버 4명하고 대담을 하고 있는 거. 이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진짜 심각한 상황을 사진 하나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요? 기본적으로 예. 저렇게 되면 대중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 정당이라는 건 적어도 국민의 50% 60%는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적어도 목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글쎄 국민의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 내지 20%만 보겠다는 건데 대중 정당임을 포기하는 거죠. 저 상황은. 아니 그러면 포기하는 민주당 그러면 의원들은 지금 뭐 김영남 의원도 고정적으로 나가던데 그럼 김어준이나 뭐 매불쇼에는 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특정 어떤 진영에 대해서 유튜브 나가는 것은 이제 문제고 민주당이 나가는 것은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네. 일단 자 서로의 방송 출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단성이라는 의미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극단성과 대중성을 조금 구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채널을 정치하는 사람이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기 모인 사람들을 대중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 뭐 매불쇼는 그러면 극단적이 아니고 완전히 대중성이고 완전히 합리적인 어떤 중도성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는 말이 안 맞죠. SBS처럼 공중파도 있고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는 저희는 대중성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중도 내지 합리적인 이런 어떤 SBS 같은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양 진영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이제 그 추구하는 이제 유튜브도 있는데 근데 우측의 유튜브만 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이고 좌측의 유튜브는 그럼 이거는 대중성이고 극단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퍼센티지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야. 대중성이라는 의미는 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정파적 성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예. 특히 시사 유튜브나 정치 유튜브는 정파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중성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중도층 소구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셔야지 맨 끝단에 있는 거를 다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건 뭐 정치 유튜브니까 이럴 수도 있지 하면 제가 보기엔 저래 갖고는 선거 틀렸어요. 자, 제가 지금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습니다. 최고위원 4명 뽑나요? 네, 여성 네. 받은 한 명. 여자 하나 하고 해서 남자는 3명 뽑는 거잖아요. 저희 저 정치쇼 고정 패널 중에 우리 홍석준 전 의원하고 김근식 위원장이 요번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정 패널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잘 되길 빕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의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두 분은 오늘 한 코너에서 한번 저 대담을 한번 해볼까. 시험 문제 지금 드릴게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거예요. 당선되면 윤전통 면회 갈 거예요? 뭐 이런 거. 당선되면 한동훈 쫓아낼 거예요? 뭐 이런 거. 예. 전한기 씨 쫓아낼 거예요? 이런 거 아주 단순한 질문들로다가 그냥 한 5개 구성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예, 생각이. 근데 밖에서 막 웃으면서 너무 잔인하다는데 저보고. 아니 재밌겠는데요. 아, 재밌을 것 같죠? 예, 그런 거. 뭐 이렇게 좀 심각한 건 안 물어요. 누구 좋아합니까? 누구 싫어합니까?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제가 민피디랑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싫으세요? 하실 거죠? 아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누가 돼요? 예, 민주당. 예. 누가 돼요? 박찬대, 정청래. 정청래, 박찬대. 이른바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두 차례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확실히 정청래 후보가 대중 인지도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여요. 아, 뭐 예, 네임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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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어느 쪽 캠프에 많으냐를 보면 박찬대. 박찬대 후보 쪽이 월등히 많아요. 야, 그건 예. 그건 뭐 현실이니까. 그 명심은 박심이에요? 명심은 박이에요. 글쎄 명심은 뭐 예. 2023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당시 대통령이 그래요?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렇고 그래서 예. 대의원 투표에서 갈릴 거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의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급속도로 당장력이 이재명 대통령 당장이 하면 떨어질 겁니다. 아, 정청래 의원이 네. 세서. 네. 그 당정 불화 이런 거. 뭐 겉으로는 뭐 당정 불안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예. 잉태되는 어떤 초기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 왜냐하면 제가 가방일을 지난 20일 하면서 정청래 예. 박찬대 의원하고 같이 생활했고 정청래 의원하고는 뭐 해외 여행도 같이 다니는 걸 좀 아는데 예. 예. 굉장히 어떤 뭐랄까 그 이재명 대표 빼고는 가장 팬덤층이 정청래에 두텁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신 것처럼 정치적 구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도 확실히 이제 정청래 의원이 좀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박찬대 의원하고는 확실하게 아마 다른 당정 관계 구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